네, 오늘도 하프타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도 청취자 피드백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5일 사전투표 이미 했다는 속보에 관련해서 8400번 께서 내일 기자들 피하려고 미리? 그러면 그게 기사 속보만 나왔고 어떤 사진이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 소식을 접해가지고 사진 아직 못 봤습니다. 사진 안 나왔댔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유튜브로 TING님께서 근데 사진 찍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참 여러 가지가 이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 사진에서 김건희 여사가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블링블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왜 이 투표 중요한 투표는 그 블링블링까지 아니라도 그냥 그 이미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했는데요. 끝내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올 수도 있죠 나중에. 네네. 뭐 내일 지나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임님께서 대통령실에서 여사 사진 많이 찍어 올리던데 이번에 왜? 저희와 같은 이제 그렇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많네요. 궁금한 게 보면 왜 거기 투표하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소문이 안 났느냐. 근데 오늘 오전쯤에 소문이 약간 돌았답니다. 그때 이 말이 좀 퍼졌나 봐요. 그랬군요. 자, 그리고 내일 투표 관련해서 ROBN님께서 내일 개표 늦게까지 보려고 다음날 휴가 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여러분 아시죠? MBC 라디오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일 저녁 5시 5분부터 선택 2024 권순표의 뉴스 알기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면 6시에 그 출구조사 결과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출구조사 저도 그동안 몰랐는데 그 아주 중요한 발표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떨립니다. 들으실 거죠? 당연하죠.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집안에 빵빵 울리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에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 저녁 8시에 언론아싸 하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고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방심이라고 하죠. 여기를. 이 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일 매일신문에 칼럼을 하나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탄핵 사태 재발 막는 투표 참여였고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는 범야권 세력이 200석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등등 투표 자체를 독려하는 게 아닌 국민의힘 투표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국민의힘 투표 동료죠. 뭐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건 아니고 거의 팩트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정치적 활동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칼럼을 쓴 김우석 방심위원은 투표 독려는 공인으로서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 이외에도 지난 2월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본질이 종북 성향의 재미동포 목사가 영부인에게 접근해서 함정을 판 것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우석 방심위원은 지난 7월에 개인의 SNS를 통해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포명하기도 했고 이분이 18대, 21대 총선 당시에 각각 한나라당과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권 추천의 황성욱 방심위원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색이 뚜렷한 인사들이 방심위원회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방심위원은 원래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는데 이분은 지금 정당 가입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했고 이제는 탈퇴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선거방송 관련해서 공정성을 심사해서 자꾸 징계를 매기고 이게 과연 누가 잘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완벽한 정당의 입장에서 이런 칼럼을 쓰는 분이 저희 방송을 심사해가지고 이거는 공정하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고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원래 법적으로는 여당 추천 의원이 있고 야당 추천 의원이 있으면 이들이 이제 균형을 맞춰서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려야지 안 그래도 어떤 편견 없이 좀 중앙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의원은 임명을 해버리고 야당 추천 의원은 임명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그냥 여당 추천 의원끼리 거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색이 짙은 분들을 앉혀놓고 이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1번은 미세먼지 1번이 미세먼지 1번은 야당의 야당을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네. 그걸 보는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저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방통위 설치법 19조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정당을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예. 이게 법률적 한계를 윤리적 실천으로 채워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지만 윤리적으로 실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분은 그런 어떤 중립성을 표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칼럼을 실을 정도면은 그쵸. 지금 이런 방심위 위원이란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칼럼을 실을 정도면 이건 뭐 대놓고 편파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걸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방통위 방심위가 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이 부분을 정말 윤리적 실천에만 맡겨도 되는 되겠죠. 것인가? 안 되겠죠? 뭔가 더 강력한 처벌 조항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고 어떤 법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현재 방통위 방심위 두 기관 모두 여권 독점 체제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그건 이제 법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고요. 네. 임명을 원래 정상적으로 해도 여당 지명이 다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당의 의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아예 법의 어떤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야당 추천은. 네. 그럼 완사이드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걸 어떤 선거를 앞두고 혹은 방송통신에 대한 중립적 관리 의무를 하고 있느냐. 네. 여기 심각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편향적 구조로 가게 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모든 사안을 껌껌이 심사해서 저희가 느낀 편향적인 상황에서 징계를 자꾸 매기고 법 제재를 때리고 이러면은 방송사로서는 정말 객관적인 방송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저도 방송이 방심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유명해졌죠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도 언론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KBS에서는 9시 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라는 단신 보도를 전했습니다. 당시 대국민 담화 계획을 알린 첫 보도였단 말이에요. 단독 보도였죠? 네, 그런데 이 기사가 30분 만에 돌연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독을 달고 나온 단신 기사가 사유도 없이 삭제되는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일입니까? 예를 들어 단독이라고 내보냈는데 팩트가 아니라거나 하면 삭제할 수 있죠. 뭐 오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단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보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단독을 받고 또 왠지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요청이 있지 않았나 하는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해당 단독 기사가 돌연 삭제된 배경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KBS의 누구에게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지 밝혀야 된다. 과정 하나하나가 다 절차적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거예요. 아마 뭐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이 원래 담화를 발표하려 그랬는데 하지 않기로 했다든가 뭐 이래서 삭제를 부탁할 수는 있겠죠. 방송사에. 그러나 이건 지금 정황상 그게 아니고 정황상. 왜냐하면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에게 이건 빼고 이건 넣고를 맘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사도 대통령실에서 기뜸을 해줘서 올리게 하고 또 뺄 때도 좀 잠깐만 하고 빼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또 편집권을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중요한 뉴스를 부분이에요. 사유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이 나오겠네요. 이 단독 단신에서 삭제까지 이례적인 이번 일은 최재현 KBS 통합 뉴스룸 국장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는데 이 최 국장이 박민 KBS 사장이 임명 동의제를 지키지 않고 강행한 인사 중 한 명이라고 하고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임명 동의 투표 결과 최 국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90.7%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KBS,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그날의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만드는 걸 편집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편집회의 전에 어떤 특정 인사가 전화를 해서 어떤 특정 기사는 빼고 넣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데 국민들의 신뢰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요.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총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제가 이 주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 정부의 나라 살림 최종 성적표 격인 국가 결산 보고서가 보통은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4월 둘째 주 목요일인 총선 다음 날이죠. 11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아주 논란입니다. 왜냐면요.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4월 10일 이후에 제출된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지금 적자, 나라 살림이 구멍이 뻥 나니까 이건 총선에 불리하니까 총선 이후에 발표하자. 이런 게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일 날 이후에 발표한 전례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해 온 것이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 배격하고 긴축 재정이랑 건정 재정을 계속 강조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국가 결산 보고서는 전 정부 탓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첫 번째 보고서라서 저도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세금을 너무 덜 거둔 부분이 많잖아요. 과거보다. 그럼 이제 재정이 이렇게 크게 적자가 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죠. 총선 이후에 발표하자. 이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그동안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계를 쌓아왔는데 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입니다.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3부에서는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허민 문화일보 기자와 여의도 정치외전 코너 이어가고요.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